만 30세도 늦기 전에 비갱신 100세 어린이 보험입니다. 자녀분들 보험 준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이 어린이 보험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박성일 전문가님, 네. 어린이 보험에서 나는 요 점을 제일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건 뭐 사실 모든 분들한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특히나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내가 이 보험 하나 잘 준비하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을 내가 그래도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 때 내가 네. 그냥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기본적인 건 요거 하나는 일단 준비해 놓고 네. 여기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변수가 생기잖아요.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때마다 네. 조금씩 추가하거나 빼거나는 가능하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선 정말 죽을 때까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비갱신 100세 보험은 정말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꼭 준비를 하셔야 하고 그 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거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92년생 시청자님께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6822님. 92년생 여자입니다. 지금 보니 어린이 보험 만기가 지나 있더라고요. 30살인데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다행히 네. 30살이시죠? 자, 일단 네. 2021년 4월이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1991년 10월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린이 보험을 네네. 준비하실 수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지금 시청자님의 경우에도 92년생이시잖아요. 그럼 네. 보험 나이로는 29이세요. 오. 그래서 29세 여성분이시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갱신형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을 한번 제가 준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보험 하나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뼈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 바로 3대 진단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조금 더 폭넓은 거를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50% 이상, 80% 이상 후유장애들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바로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를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술비 보험도 좀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젊을 때에는 무슨 수술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진단비들의 경우에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한번 받으면 그다음에 다시 이 진단비를 다시 준비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수술비의 경우에는 한 번 수술하고 나서도 그 수술비는 계속 살아있는 특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비의 경우도 어린이 보험 준비할 때는 잘 준비해 놔야 되는 특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어린이 보험 기본은 사실 모든 손해보험은 마찬가지지만 상해 사망이라던가 상해 후유장애들이 기본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상해 후유장애는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상해 후유장애 1번 그 상해 후유장애와 또 선택 특약 1번인 질병 후유장애 3%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네.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넣으십시오. 네. 그걸 기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해 후유장애 1억과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으로 제가 좀 설계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암 부분인데 일반 암은 당연히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유사암입니다. 유사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바로 네. 이제 암은 암인데 이걸 좀 암이라고 하긴 너무 그래 하는 그런 암들이죠. 네. 이제 이런 것들 유사암이라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이거 1,000만 원과 여기에 갑상선암 진단비를 또 별도 1,000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초기 갑상선암은 제외예요. 그래서 네. 초기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된다면 이대 질환 같은 것들입니다. 9번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 조금 특이할 만한 특약인데 네. 바로 이제 갑상선 바늘 생검 조직검 병리 진단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갑상선암 진단 받을 때 검사할 때 여기다 바늘을 쿡 찌릅니다. 네. 예, 그거 할 때에 원래는 이제 사실 뭐
별도로 뭐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네. 요것도 이제 검사하시게 된다면 50만 원의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나왔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수술비 그리고 또 뭐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들 그리고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상해 종수술비, 질병 수술비와 질병 종수술비. 그리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뭐 상해와 관련된 특약들이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그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몇 대 수술비 이런 것들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하시는 네. 분들 계시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본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여유가 되고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도 추가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뭐 특정 법정 감염병 진단비나 특정 바이러스 진단비 뭐 이런 것들 뭐 10만 원씩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네. 이런 게 꼭 필요하냐? 그렇죠. 굳이 뭐 10만 원인데. 10만 원이 네. 뭐 대단하다고 뭐 보험료만 낭비하는 주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보험료 다 해봐야 몇십 원도 안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밑에 있는 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이라던가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료의 낭비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보험료 수준이 뭐 몇백 원에서 몇십 원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가져가시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게 된다면 특정 항암 치료비라던가 표적 항암 치료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갱신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사실은 이걸 비갱신으로 추천드릴 수는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고 막 정말 풀로 다 때려 넣어서 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아직 29세의 젊은 여성분이시고 정말 직장 생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돈 모아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집도 사시고 싶으실 거고 재테크도 열심히 하시고 싶은데 이 음. 보험료만 가지고 뭐 너무 많은 돈을 내시면 그것도 정말 맞지 않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이분에게 정말 가성비 있고 정말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제가 설계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사실 이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납입 면제라는 조건입니다. 어. 아까 배수민 전문가가 설명해 주셨던 그 성인 보험의 경우에는 폐암 진단 받고 납입 면제 조건을 이제 기능을 받았잖아요. 네. 이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그런 심각한 암이 아닌 유사암 진단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죠. 네. 사실 뭐 특히나 유사암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암의 경우에 네. 가입하고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개시가 되고 1년이 그렇죠. 지나야 100%가 다 보장이 되는 형태지만 네. 특히나 어린이 보험에서의 유사암의 경우에는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장이 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최근에 제가 봤던 분의 경우에는 가입하고 2달째인가에 갑상선암 진단받고 납입 면제 되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정말요? 네. 이제 뭐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조건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시청자님께서 뭐 5년 정도 있다가 그러시면 안 되지만 갑상선암 진단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단비만 약 2천만 원 정도 받으시고 여기에 수술비랑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비 등등 하면 한 2천만 원 좀 넘게 보험금 받으시게 되는데 내셨던 보험료는 한 5, 600만 원 정도 내시고 그다음에 납입 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셔야 될 뭐 1천만 원이 뭐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보험료를 안 내시고도 100세까지 보장을 계속 받으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네. 굉장히 매력이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1991년 네. 10월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성인 보험 고민하지 말고 어린이 보험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이야말로 정말 비갱신으로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이 29세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100세 만기면 20년만 보험료를 내고 71년을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어린이 보험 준비하실 때는 갱신형 하면 정말 71년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사실 네. 71년이 말이 71년이지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전쟁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어린이 보험 지금 준비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그 무엇보다도 비갱신 100세 보험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응답할 하나 누르시고 문자창에 어린이 보험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여러분 이 자녀분들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